큰 힘이 됩니다. 일본 정부가 위험한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제 C19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알고 보면 일본은 이런 죽느냐 사느냐 하는 도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은 전국적으로 500명 가까운 C19 신규 판정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아무 문제 없게 되었다 라면서 축배를 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100명대가 발생해도 2단계로 낮추는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과 비교하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도쿄올림픽의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조바심과 지금 완전히 폭망하게 된 일본 경제에 인공호흡을 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려면 놀랍게도 일본은 C19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국가라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국민들은 평화롭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경제는 완전히 폭망하기 일보 직전이라서 어떤 비상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회생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 정부는 도안이면 뭐 일본은 완전히 죽느냐 사느냐 하는 도박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이 개그 콘서트처럼 펼쳐지고 있습니다. 11일 일본 정부의 C19 대책분과위원회는 19일부터 최대 5,000명이 참석하는 이벤트에 대한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C19 전파 방지책을 철저하게 하는 것을 대전제로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기는 했습니다. 일부 이벤트 참석 제한을 해제한다는 말이지만 사실은 전면 해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산미를 피해달라는 말은 쏙 들어가고 마음껏 모여서 놀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분과위원회의 오미 시게로 회장은 이제 신규 확진자는 완만하게 감소 추세에 있다. 일본 국민들은 스포츠와 문화활동에 관련된 대규모 이벤트에 참가하고 싶어하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5,000명까지 인원 제한을 해제하겠다. 결국 1만 명이 참석 가능한 경기장은 5,00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건배와 환호성이 거의 없는 클래식 콘서트는 100% 인원을 수용하는 것도 허용할 수도 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규제와 구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도 없고 자율에 맡긴 상황이다 보니 완전히 규제를 해제한 것과 같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당장 19일부터 스포츠 이벤트 등의 참석 제한을 해제한다는 소식에 정말 기쁘다, 활기찬 스포츠 경기를 볼 수 있어서 좋다 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테마파크 등도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 입장의 기회가 증가하는 것도 좋다, C19 전파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겠다 라고 밝히면서 19일부터 전국에서 축제가 벌어질 판입니다. 전 세계가 C19 때문에 대책을 세우느라고 고민을 하는 와중에 일본에서는 딴 나라처럼 때로 모여서 축제와 파티와 환호를 지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분과위원회는 4개의 단계를 정의했습니다. 병상이 부족한 상황, 현재 치료 중인 자의 수, PCR 양성률, 일일 신규 확진자 수, 수요일 간의 확진자 발생 비교, 전파 경로 불명 비율 등을 따져서 단계를 나누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이런 것을 다 검토한 결과 일본의 현재 단계는 제한 조건을 확 풀어도 괜찮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매일 500명 가까운 인원과 도쿄도에서는 200명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데도 축배를 들 정도로 아무 문제가 없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도쿄도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도쿄에는 제2파가 오기도 전에 완전히 피크아웃 되고 있다, 신기한 일이다 라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또 코이케 도쿄지사는 드디어 C19가 감소 추세에 있다,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치하겠다, 그래도 조심은 해다오 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매일 10명 안팎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C19는 이제 전혀 위험하지 않다 라고 말하는 일본 정부와 도쿄도와 전문가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당연히 목숨을 잃는 10명은 수십 명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또 이런 규제 완화보다 더 위험한 조치도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가장 C19 감염이 걱정되었던 도쿄도민을 전국으로 여행을 하도록 적극 풀어버린 것입니다. 현재도 도쿄도는 전국적으로 C19가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위험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분과위원회는 10월 1일부터 고투 여행 캠페인에 도쿄도 주민들도 참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후에 C19의 전파로 확산이 되면 그때 가서 중지를 할 것인지 나중에 결정하겠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7월 당시에는 도쿄도에서 C19가 확산되고 있어서
도쿄도민은 여행 캠페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도쿄도를 거쳐서 가도 안 된다. 도쿄도민을 만나도 안 된다. 등으로 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쿄도가 400명가량에서 200명 정도로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확 풀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줄어든 추세가 완전히 감소 추세이고 이제는 전혀 위험하지 않게 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또 일본인들의 밤 거리를 위해서 엉터리라고 최근 한국의 파주에서 다 들통이 난 간이 검사를 활락가에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규모 이벤트 인원 제한 해제와 도쿄도민의 고투 여행 캠페인 참가 등의 조치를 펼친 일본 정부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법 규정을 바꿔서라도 C19를 완전히 풀어버리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대단히 용감한 죽기로 작정한 도박을 감행합니다. 오늘 발표에 의하면 스가 요시히데 새 총리는 C19를 지정 감염병에서 해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C19가 지정 감염병 2류 이상의 취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감염 위험도에 따라서 가장 높은 1류에서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5류까지 분류가 되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제시된 것이 이제는 C19는 전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히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갑자기 C19가 위협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기에 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이 팍 줄어들었다는 것과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정 감염에 지정되어 있어서 보건소도 정부에 보고하느라고 지치고 대응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도 감안한 것입니다. 당연히 일본의 보건소가 그동안 일일이 필기하고 프린트해서 팩스로 보내고 하느라고 힘이 들었던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것이 힘들다고 해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거 아닌 C19 때문에 겁을 먹고는 개인 소비가 팍 줄어서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것도 이유로 밝혔습니다. 지정 감염 해제로 기업들도 다시 살아난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논리이고 정말 막 갖다 붙이는 말장난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렇게 법 규정을 바꾸면서 C19를 철저하게 완전히 자유롭게 전파되도록 하는 조치를 완성합니다. 결국 도쿄올림픽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한번 몸부림을 쳐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폭망하기 직전에 일본 경제에 마지막 인공호흡이라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끝은 C19가 확산되어서 수많은 희생자가 나와서 결국 일본은 회복 불가능하게 되었다 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도박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도박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그냥 지켜보면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자, 오늘은 중국 화웨이 오늘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못 받는다, 이제 망했다 라는 주제와 또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이미지 센서 신제품 개발 소식에 일본이 발칵 뒤집힌 이유, 일본 반응, 미국이 한국 아주 잘 도와주는 듯 신의 한 수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5G 도약을 상징하는 기업이죠. 이 중국 화웨이가 미국 정부의 제재로 오늘이죠. 15일부터 결국 반도체 부품을 새로 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미국 상무부의 공고에 따라서 오늘부터 이 미국 기술을 부분적으로라도 약 1%라도 활용한 세계의 전 반도체 기업은 미국 상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화웨이의 제품을 팔 수 있게 된 것이죠. 스마트폰의 두뇌 격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서부터 이 통신용 모뎀 칩, D램과 낸드 같은 메모리에 이르기까지 이 전반적인 모든 반도체들은 화웨이의 모든 주요 제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화웨이는. 따라서 화웨이는 앞으로 이 이동통신 기지국, 스마트폰, 컴퓨터, TV 등 이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반도체 부품을 추가로 조달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항상 사업을 벌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 반도체들은 설계부터 생산까지 미국의 기술이 들어가지 않는 제품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화웨이는 모든 반도체 공급이 끊긴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예외는 없겠죠. 오늘부터 화웨이의 반도체
반도체 공급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승인에 대한 절차를 미국을 통해 밟으려고 노력을 해도 사실상 미국 정부의 승인 가능성이 아주 불투명해 업계에서는 화웨이의 반도체 구매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끝났다고 봐야죠. 따라서 이 화웨이는 현재 확보한 재고 물량이 소진되면 스마트폰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일부 부품 재고가 떨어지면서 화웨이가 더는 새 제품을 만들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여러 시장조사 기관의 결과에 따르면 이 화웨이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올해 1억 9,200만 대에서 내년에는 5,900만 대로 급감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시장만 놓고 보면 이 화웨이의 공백이 삼성전자와 우리나라의 LG전자의 스마트폰 점유율 확대로 바로 이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산당 중국 시진핑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화웨이의 빈자리를 말이죠. 앞으로 화웨이의 빈자리는 중국 기업인 오포, 비보, 샤오미 등이 메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고, 화웨이가 중국 외, 즉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하던 많은 물량들을 대신 삼성전자나 LG전자가 그 점유율을 일부 가져올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게 현실적인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미국 제재와 코로나19 등 문제가 많지만 결국 올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21%로 1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 뒤를 애플 15.3%, 그 다음 3위가 화웨이 15.1%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화웨이 제재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스마트폰 운영 체제라고 하죠. OS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화웨이가 아예 이제 반도체도 못 구하고 OS도 사용을 못하니 시장에서 퇴출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지난해 자체 개발한 훅멍으로 안드로이드를 대체하겠다고 호언장담은 했지만 업계의 시각은 매우 냉소적이기 때문이죠. 사실 스마트폰은 하드웨어 굉장히 물론 중요합니다만 앱 개발자들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 싸움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고, OS 기준으로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 외에 성공한 사례가 전무하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아무리 애국 소비, 내수 소비로 전환을 통해 화웨이가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아마 샤오미, 오포, 비보보다 더 잘 될 것이란 보장이 전혀 없는 것이죠. 결국 이런 화웨이의 몰락으로 인해 삼성전자가 앞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를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최근 이런 분석 자체가 삼성전자의 실적 기대감으로도 이어지고 있고, 몇몇 증권사에서는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가 아닌 11조 원도 넘을 것이라는 분석을 속속들이 내놓고 있죠. 주가도 굉장히 최근 며칠 만에 많이 뛰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장 미국이 중국을 때려줘서 굉장히 큰 기회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미국 덕분에 우리나라의 스마트폰과 5G가 날개를 달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특히 앞서 약 8조 원 규모의 버라이즌 5G 장비를 수주한 삼성전자가 12월 미국 주파수 경매에서도 대규모 물량을 확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통신 장비 업계에도 분명 긍정적인 대목일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에 납품 중인 국내 장비 부품 협력사 또한 날개를 달 확률이 높습니다. 단기적 악재로 좀 생각해보자면, 물론 화웨이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등 구매력 자체가 매우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분명 적어도 줄어든 화웨이의 점유율만큼 스마트폰은 판매될 것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관점에서는 단기적 피해는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최소 회복 혹은 그 이상의 시장을 가져올 수도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적어도 TSMC가 화웨이라는 기업을 수주하지 이제 못하게 되었고, 어차피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화웨이의 칩을 그동안 생산하지 않아왔기 때문에 점유율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일본 소니가 발칵 뒤집힐 만한 소식인데, 삼성전자가 0.7 마이크로미터 초소형 이미지 센서 라인업을 업계 최초로 구축하면서 또 한 번 반도체 초격차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빠르게 늘어나는 초소형 고화소 모바일 이미지 센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부동의 1위인 이 일본 소니를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화웨이 제재가 시작되는 바로 오늘 삼성전자가 15일 최소형 0.7 마이크로미터 픽셀을 활용한 모바일 이미지 센서 제품 4종을 공개하면서 업계 최초로 초소형 이미지 센서 라인업을 구축했다고 발표한 것이죠. 자, 아베의 뒤를 이을 스가에게 어떻게 보면 또 경고성 메시지도 전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딱 오늘인데 0.7 마이크로미터 픽셀로 1억 800만 화소 제품을 구현할 경우에는 기존 0.8 마이크로미터 픽셀보다 센서 크기를 최대 15%, 모듈 높이는 10% 줄일 수 있을 정도로 디자인적인 면에서 굉장히 이익이 많습니다. 픽셀의 크기가 작으면 동일한 화소를 탑재하면서도 이미지 센서의 크기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얇은 디자인 구형이 또 가능하고, 흔히들 많이 말하시는 불편한 점으로 카툭피가 잡을 수 있겠죠. 어찌되었건 삼성전자가 초소형 제품을 1억 800만 화소에서 3200만 화소까지 넓힘에 따라 모바일 제조사가 프리미엄에서 보급형 스마트폰까지 제한된 면적의 고화소 카메라를 탑재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이런 삼성의 이미지 센서 라인업 강화는 초소형 고화소 투트랙으로 업계 1위 소니가 엄청